네, 이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 좀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방송 제목이 삐용 나와라. 네, 트럼프 행정부의 유망 산업 전망 요거였거든. 네, 요거니까 요거 이야기하지. 뭐 아까 관세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죠. 예, 우선은 관세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그래가지고 뭐 유예한다, 뭐 한다, 보복한다, 한다 이런 거 다 아시죠? 근데 이것도 이제 봐야 되긴 한데 이건 넘어서. 그러니까 우선 직접적인 걸 좀 이야기해 드릴게. 저번에 다시 한번 요건 따로. 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부문 이걸 좀 알고 계시면 항상 그렇잖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 돈이 나가면 그거는 승수 효과가 되게 크단 말이야. 파급력이 커요. 일반 기업보다는. 그래서 행정부의 어떤 돈의 흐름 방향이 어디로 쏠릴 것인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중심의 경제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과 고용 창출이 중요한 산업이 주요 수혜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첫 번째 방산 및 국방 산업.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있었어요. 이거 방산 및 국방 산업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오해가 있을 수가 있냐면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지금 뭐 우크라하고 러시아 전쟁 그거 거기서 뭐 미국은 빠진다. 그다음에 뭐 중동 정세에서도 미국은 빠진다. 그래서 뭐 방산 쪽에 그 지출을 좀 줄이겠다. 근데 그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해 줄게요. 그거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오해할 수 있을까? 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및 방산 예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반으로 군사 개입을 줄이겠다고 주장하지만 군사 개입은 줄이는 건 맞죠.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거기에 주둔하기 때문에 그래. 미국이 뭐 우크라이나 쪽에다 지원하고 하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중동 쪽에 지원하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뭐 유럽의 군사들이 이제 가갈 독일에 이렇게 주둔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다 미국 돈이잖아. 미국 돈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야. 미국 돈을 안 쓰겠다고. 한국에도 그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 그래서 미군이 미국에서도 일부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잖아. 그 돈을 안 쓰겠다는 얘기야. 그 돈을 안 쓰겠다는 얘기지 국방비를 줄이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 돈을 빼서 안 쓰면은 줄이게 되면은 국방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군사 개입을 줄이겠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국방 예산 전반을 줄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군사력 강화 및 방산 산업 지원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비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트럼프는 2000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재임하셨잖아. 그때 국방 예산을 보게 되면 그때는 국방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어요. 특히 미국은 아무래도 뭐 해군과 공군 이렇게 전력 확충에 중점을 두었어.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그 조선업이 올라갔던 이유가 MRO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해군 쪽을 강화하게 되면은 그렇지. 미국이 해군을 강화하게 되면 그 해군의 배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야? 동맹국이 한국이잖아. 그래서 조선주가 최근에 올라간 거잖아. 트럼프 대통령은 불필요한 해외 군사 개입을 줄이고 주둔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분야에서 국방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주둔 미군 감축, 주한 미군, 주동 미군, 해외 주둔 병력 감축 가능하다. 다만 북한과 중국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한 주한 미군 감축은 쉽지는 않아요. 저번에도 한국에 와가지고 주한 미군 감축하겠다고 협박을 했잖아. 협박성 발언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줄이지 못했죠. 왜냐면 중국이 있으니까 중국과의 어떤 첨예한 갈등이 아니라 이제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함부로 줄이지 못하지. 중국이 문제가 북한의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핵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변수인 거지. 중국이 문제지. 중국이 바로 한국에 있으니까는 미국과 중국의 그런 예,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함부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기가 쉽지 않지.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근데 말로 했으면 했었어야지. 어? 말로 했었으면 문재인 대통령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했었잖아. 그때 뺐어야지. 안 뺐잖아. 못 뺐잖아. 빼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고. 하여튼간 뭐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히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국방 분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특정 분야의 투자를 오히려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군 전력 강화. 트럼프 대통령 과거 해군 함대 증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등 해군 군함 생산 확대 가능성. 그다음에 뭐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첨단 무기,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쪽 관련 중 뭐. 우주방위, 인공지능, AI. 근데 요거는 우주군 아시죠? 그래서 뭐 스페이스X 이런 이야기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뭐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해가지고 이거 아이언돔 이런 이 이야기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예산을 전반적으로 줄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국방 산업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할 거다. 그래서 돈이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경제력의 기본은 안정성이에요. 경제는 불확실성 너무 싫어한다는 거 있잖아요. 국방은 무기는 돈을 그렇게 버는 건 아닐 수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수출하니까 하기 때문에 돈 벌긴 하지만 근데 국방을 강화한다는 것 자체는 그 나라의 경제가 안정적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새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국방 지출을 더 증가시켰잖아. 시킨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가 막 뛰어 올라가잖아. 그래서 경제는 불확실성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그 불확실성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뭐야? 국방력이에요. 왜?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침입 못 하잖아. 국방력이 약하면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침입하잖아. 여하튼 간에. 그 다음에 에너지 산업, 화석연료, 전력 인프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에너지 독립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규제 완화로 석유, 가스, 석탄 산업 지원 확대. 이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개인적인 비즈니스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그 부동산 산업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화석 연료를 하려면 땅이 있어야 돼, 땅. 예. 땅이 있어야지 뭘 할 수가 있어요. 저기 광물을 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업자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이쪽이 이런 거 갖다다 붙이는 거지. 화석 연료 이런 거 갖다. 다 이게 땅이야, 땅. 부동산 업자들이 붙이는 거. 아시죠? 한국의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 이야기하는 거. 규제 완화로 석유, 가스유. 그 다음에 AI 및 데이터 센터 인프라 산업. 이거는 놓칠 수가 없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AI 기술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AI 기술 보호 강화. 그 다음에 철강. 가장 중요한 게 또 이거죠. 특히 관세 쪽에서는 이제 철강.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생산, 메이드 인 USA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 보호무역 정책 유지. 그래서 요새 왕 날라가고 있는 게 날라갔었나요? 날라간 게 뭐예요? 제가 영상 올려드렸잖아. 국내 종목. 이거 뭐 최근에 못 올렸어요. 넥스틸 날라갔죠.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철강 쪽 보시고. 그다음에 반도체 및 첨단 기술. 반도체는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주권 핵심.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 지속. 그래서 뭐 인텔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인텔이 요새 안 좋긴 한데 인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R&D 투자 증가. 근데 인텔은 그렇게 투자 못한
못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미국 경제가 안 좋고 있어서. 근데 인텔은 아마 그 저것 때문에 될 거예요. 아마 그 다른 회사에서 인수하는 것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 그다음에 건설 인프라 산업, 미국 대규모 인프라 투자 가능성.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꽤 많이 신경 쓸 거예요. 본인의 관심이 그 본인의 관심 영역이잖아요.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정책 지속.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책의 산업별 수혜 가능성. 방산은 주목하실 필요 있지.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방산 쪽은 좀 튀지. 그래서 한국에서도 저거 날라갔잖아요. 한국 항공우주 날라갔죠. 화석연료 에너지 쪽 저는 이쪽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화석연료 쪽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왜냐면 이건 부동산 쪽 트럼프 쪽이기 때문에 이건 트럼프의 개인적인 그런 영역도 없잖아 있어서. 그다음에 뭐 AI 데이터 센터는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철강은 그 트럼프를 지지했던 지지자분들이 철강 쪽 사업을 하고 있거든. 근데 철강은 또 어디하고 되냐면은 이 에너지 정책하고도 연결됐어요. 그 에너지의 그 뭐랄까 소유관 만들려고 한다면 철강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이게 이쪽하고 연결됐어요. 반도체 당연한 거고 건설 인프라 요거는 뭐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요 정도만 이야기하죠.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더 업데이트돼서 이야기할게요. 네, 요거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에 대해서 살짝쿵 살펴봤습니다.